안녕하세요. 대우부동산 스타디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랜만에 범사만삼 지역 조사하다가 소름 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수능 전국 수석. 근데 호응이 별로 없어요. 원래 이 투자 카페에 원래 난리가 나야 되는데 호응이 별로 없고 관심도 별로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수성구 핵심 지역인 이곳을 두고도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 거래가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성구에 다 같이 묶여서 수성구 하는데 수성구라고 다 같은 수성구는 아니죠. 근데 분양가가 너무 많이 비쌌던 것 같습니다. 수성구 이 핵심 지역을 많이 벗어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성구라는 이름하에 너무 비쌌다. 그만큼 가치를 절상할 만한 그런 것이 있나 생각해 보면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첫 번째 소름이 돋았던 부분은 17년도, 16년도의 분위기 싸했던 거 아시죠? 14년, 15년 이맘때 공급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아마 16년도의 평균 가격은 한 4억 정도. 그러는 것이 17년도에 여름부터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합니다. 불과 1, 2년 사이에 가격이 막 2배씩 오르는 것도 나타나고 했으니까요. 자, 21년도에 가격이 가장 높았던 요 시기에는 평균적인 매매가가 한창 낮았을 때 대비 3배. 뭐 서울이 3배가 올랐니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수성구도 만만치 않은 과거의 이력이 있었다. 자, 그러던 것이 2022년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죠. 거래량이 거의 없던 시기를 보내고요. 23년도 접어들어서 평균적인 매매 가격, 범사만삼의 평균적인 매매 가격은 뭐 8억 정도 수준으로 수렴되었던 것 같습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배 정도 오른 상태로 보여지네요. 좀 소름 돋았던 부분은요, 이 전세가율이 거의 한 70%, 나중에 전세가율표 다시 볼 텐데요. 한 70% 정도 수준이던 것이 지금은 전세가율이 한 50% 정도 수준. 네, 점점 가격은 매매가는 멀리 도망을 갔는데 전세가는 그 뒤를 받쳐주지 못했다. 그러면 이 격차, 이 이격을 과연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지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봐야 되겠죠. 범사만삼, 범어 사거리, 우리 네거리라고 그러죠. 네, 범어 사거리 아니죠. 범어 사동과 만촌삼동. 지금 W, 여기 있는 W가 이제 한창 점등식을 하고 난립니다. 사실 저는 이게 만삼, 여기 학교 때문에 다 그런 거지만, 만삼 때문에, 그렇지. 사실 여기, 범어 네거리 쪽이 더 최근에 좀 많이 지어졌었거든요. 요 부분도 나중에 좀 중심축이 과연 어떻게 옮겨갈지, 이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돌아갈지, 어떻게 될지는 또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좋니 많니 하지만 저는 이 동네 처음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막 꼬불꼬불 아마 이런 길을 타고 예전에 어디 뭐 갔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알잖아요. 이게 다 알잖아요. 네. 자, 10월달 뉴스였어요.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요거 지난 영상에서 지난 범사만삼 다룰 때 잠깐 나왔던 겁니다. 서울 거래 절벽 어떻게 맞이했나? 이게 10월 28일자 뉴스였어요. 그럼 10월 28일자 뉴스라는 말은 9월달 거래량이 거의 다 집계가 되어가던 그 무렵이었거든요. 10월달 거래량 폭삭 주저앉았죠. 한번 폭삭 주저앉았어요. 11월 거래량 제가 요거 11월 18일날 했을 때니까 11월 거래량이 얼마 신고되지 않을 때였죠. 11월 거래량이 한 30% 정도, 40%, 30% 정도 신고되었을 그 무렵인 것 같은데요. 그때 서울 11월의 거래량은 1600건 될 것. 아주 좀 보수적으로 잡았었죠. 실질적인 거래량은 1800건 수준, 뭐 1600건이나 1800건이나 이거 한참 전에 예측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만큼 거래가 한참 그해 8월에 최고 정점 3700건 거래 대비 반토막이 났다. 수성구는 어떨까요? 범사만삼은 어떨까요? 거기 앞서서 가장 큰 위험인 곳, 6억 이상짜리, 그 이상짜리를 사줄 수 있는 특례 대출, DSR 우회할 수 있는 것이 막히면서 수도권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세종시도 마찬가지. 워낙 평균 가격이 비싸니까. 수성구 그 가운데서도 범사만삼 비싼 곳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분양권 시장 또한 같이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12월 달 들어서 이것도 지난 영상 자료인데요. 12월 달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타격이 있는 게 맞긴 맞구나. 고가의 아파트들 거래량이 특히나 확연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네 아파트 만 한 500가구 정도, 만 50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이 시리즈를 이어나가고 있죠. 자, 또 한 번 충격을 받는 부분은 무엇이냐? 자, 여기 2022년 4월 달부터 요 추적했는 자료입니다. 23년 12월 현재까지인데요. 지금 22년 가장 분위기가 안 좋았을 무렵에 매물 개수 한번 살펴보시면은 매매가 591, 전세가 478, 월세가 262 요 수준이었던 것이요. 지금 23년 지금 현재 매물 개수가 그럼 과거의 최악의 경우하고 비교해 봅시다. 22년 7월에 매물이 667개, 지금은 743개, 전세는 329개에서 513개, 월세는 212개에서 312개, 그간 미친 듯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최악의 부동산 시장일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매물. 문제는 뭐냐면요. 또 소름이 돋는 부분은 세대수 대비 매물 개수가 5% 아래쪽이면은 매물이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4% 정도 되면 그래도 매물이 좀 있는 편이네. 한 3% 정도 되면 매물이 별로 없네. 이런 느낌인데요. 지금 몇 퍼센트인가요? 7%입니다. 거의 7.5%에 육박할 정도로 매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정도면 피부로 체감하기에도 매물 많네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월별 전세 거래, 전세가 월별로 수성 범사 만삼 지역에는 70건 정도 거래가 돼요. 근데 전세 매물은 현행 513개가 나와 있어요. 이거 빡빡한 상황이면 몇 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나요? 한 210개 정도 매물이 나와 있으면 임차인들이 집을 구하러 가면은 마음에 드는 집을 막상 하려고 하면 비싸고 개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좀 혼란을 겪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몇 배인가요? 7배가 넘습니다. 7배가. 매물이 늘렸어요. 범사만산 매물이 쭉쭉 빠져나가고 누구나 선호하고 학군 때문에 또 전세 월세가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겠더라. 눈에 보이는 매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월세도 한 달에 43건 거래되거든요. 근데 월세 매물이 312개, 거의 8배 가까운 매물이 시장에 나와 있더라. 7배. 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7.5배 정도 나와 있습니다. 시장의 적정한 개수는 한 3% 정도, 3개 정도 나와 있으면은 3배수 정도 나와 있으면 양호한 상태인데 7.5배수. 너무 많지 않나요? 이 좋은 동네에 매물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까요? 범사마타임 아파트 거래량 한창 때는 월별 기준으로 거의 200건에 육박하는 이런 거래량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올해 거래량 다 합치면은 평균적으로 월별 한 35건 정도. 지금 월별 거래량이 월별 한 35건 이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 상태로 보여지고요. 지금 거래량이 10월에서 11월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 특례를 우회할 수 있는 그 일반형 DSR이 종료됨을 선언함과 동시에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11월 아직까지 거래 마감 안 되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거래가 거의 99% 지금 완료된 상태거든요. 한창 때 올해 50건까지 나왔던 거래량이 20건대로 나온다. 서울에 한창 때 거래량이 3,800건까지 나왔던 것이 지금 1,800건대로 나온다. 거의 반토막이 났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도 여기도 비싼 곳 거래가 반토막 나는 그런 분위기고요. 12월에 거래는 지금 50% 정도 신고되었거든요. 열 몇 건 정도 그 정도 거래가 나올 것 같네요. 자, 거래 대금 규모는 월 평균 한 300억 정도 보면 되겠네요. 시장에 300억 정도 거래되던 것이 갑자기 150억 정도 거래되는 것으로 총 거래 대금이 반토막 나버렸다. 아파트 건당 거래 대금을 살펴보면요. 언제 가격하고 지금 그 개를 같이 하냐면 좀 비슷한 흐름이 언젠가요? 노란색 선 2020년 가격 정도? 네, 20년 끝자락에 가격이 튀었었는데요. 네, 그 정도 가격에서 평균적인 매매 가격 8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 17년도에 5억 정도 하던 것이 지금 8억 정도, 한 60% 정도
오른, 이 끝난 거래대금 기준입니다. 거래량 산을 이뤘다가 뭐 확실히 꺾이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렇게 큰 산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2017년 거래량 보십시오. 거래량 미친 듯이 거래량이 오르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결국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이러려면은 미친 듯한 거래량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올해는 그러지는 못했더라.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을 근근히 처리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 네, 한동안 많이 올랐을 때는 3억 이하의 아파트 거래가 없었던 것이 그래도 띄엄띄엄 23년도에는 3억 이하의 아파트도 다시 등장을 했었네요. 6억 이상 거래량 또 확실히 꺾이죠. 비싼 아파트 감당하기 어렵다. DSR이 만약에 우회할 수 있는 특례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조정제 투기 가열지구 해제되고 이랬을 때도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뜨겁지 않았었거든요. 특례가 무섭긴 무서웠다. 6억 이상 거래 비중 이것도 좀 떨어져 있네요. 6억 아래쪽으로도 생각보다 거래가 많이 되면서 평균 매매 가격이 8억이니까요. 뭐 두산 이브 제니스 이런 거 막 15억에서 20억짜리 거래되고 그 아래쪽에 싼 것도 거래되고 어쨌든 평균은 8억 정도. 싼 아파트들도 좀 있습니다. 한창 뜨거웠을 때 6억 이상 거래 비율이 100%인 달도 많았었네요. 아파트 전세 거래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 수준, 한 60몇 건 정도, 그 정도 수준이고요. 보증금 수준은 합은 한 200억, 300억 정도 시장 한 달에 300억 시장. 보험사 말씀 여기도 부동산 공인중개사들 많은데 생각보다 전세로도 먹고 살기는 쉽지 않겠구나 그런 느낌도 듭니다. 평균 전세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억 정도 수준. 4억 정도 수준. 요 표 앞쪽에서 한번 인용해 드렸었고요. 지금 요거 4억 정도 수준. 평균 매매가는 여기 8억 정도 수준. 전세가율이 50% 정도 되는 분위기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로서 접근하기에는 그렇게 쉽진 않죠. 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갭이죠. 평균 전세가율을 요것도 조사하다가 제가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시절이 있었나 싶습니다. 전세가율이 70% 80% 막 육박하던 이 시절. 정말 이때는 갭이 가능하죠. 이때 평균 매매 가격이 이 동네의 평균 매매 가격이 한 5억 정도. 전세 가격은 한 3.5억 정도. 이 정도면 지금 제가 신월성 그 조사에서 말씀드릴 때처럼 그 동네 느낌 좀 비슷하게 나지 않나요? 그 동네 느낌 나던 것이 갑자기 너무나도 많이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죠.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을 때는 21년도에는 전세가율이 40%. 와, 정말 이때는 22년도에 조금 더 높아지긴 흰색 선입니다. 흰색 네모를 보시면 됩니다. 전세가율이 그래도 한 50% 정도 수준. 21년도에 전세가율은 미쳤네요, 진짜. 매매 가격은 너무 멀리 도망가 버렸고 전세 가격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전세가율은 50%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투자 시장으로 다시 연결되려면 매매 가격이 더 떨어지고 이 평균 전세가율 위로 올라가게 되든지 아니면 매매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전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줘서 이 전세가율이 더 높아져야지 그때에서야 비로소 투자 시장으로 연결될 수 있겠죠. 지금은 그런 시장 아니에요. 전세 거래량 흐름이고요. 고만고만한 수준이에요. 아파트 개수는 조금 늘어났는데 전세 거래량은 항상 그냥 고만고만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 특별히 입주를 앞두거나 이럴 때 빵빵 터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거래량 매물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거래량은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4억 이상 비중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범사만사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전세로 살짝 발 담그고 나와도 괜찮겠구나. 4년 정도 전세 산다고 생각하면 4년 살고 연장 한번 하면은 중고등학교가 다 해결됩니다. 초등부터 길게 생각하신다면은 매매적인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중고등 때문에
이게 월세 거래량 평균 월세 가격이요. 한 120만 원 정도. 평균 월세 가격이 120만 원 정도. 작년과 견주었을 때 뭐 비슷비슷한 수준. 계속 120만 원 수준이네요. 월세는. 근데 월세 가격이 예전보다 많이 전세 가격은 많이 빠진 거 느껴지잖아요. 월세 가격은 떨어졌을까요? 네, 보증금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올해 하반기 들어서 평균적인 보증금이 6,500만 원. 6,500만 원에 120만 원. 한창 때는 보증금이 한창 때 21년도에 요때 보면 될까요? 막 보증금이 1억 8천, 1억 6천, 1억 6천이라고 해볼게요. 1억 6천에 한창 때 1억 6천에 월세 120 하던 것이 지금 보증금 6천에 월세 120 하는 정도 수준이다. 보증금이 한 1억 정도 싸진 월세. 월세 가격도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은 같이 빠졌구나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전체적인 임대 거래량은 계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매물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월세 거래 매물, 전월세 매물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확인해 볼게요. 표가 너무 좀 작죠? 작은데 월세 매물 개수가 요걸로 보고 마무리하는데 요걸로 보고 마무리해야 됩니다. 전세만 보시면 2022년 4월부터 300개 수준 300개 478, 442, 349, 387, 450, 495, 513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전세 매물, 월세 매물 194, 212, 262, 299, 253, 278, 264, 284, 312. 네, 앞자리가 다 바뀌어버렸죠.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